공유하겠습니다. 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 아, 제목은 선생님, 네네. 예, 죄송한데 아마 그래도 혹시 이게 녹화가 될 거기도 하고 하니까요. 예, 그 예. 제가 선생님 소개도 좀 하고 그래야 될 예,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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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에는 지금 온라인에 같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데 네. 그래도 이게 녹화가 돼서 올라가니까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실까 봐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소통학회의 정기학습대회에서 열려 있는 세션이고요. 저희 세션에 오늘 발표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하니까 나중에 이어서, 조금 더 시간을 잡기로 하고요. 그 외에도, 그, 이후에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발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소통학회 세션 사회를 맡은 최숙이고요. 그리고 짧지만 재밌는 이야기에서 사회 맡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분을 제가 직접 좀 잠깐 설명을 좀 소개를 드리면 오늘 장우성 선생님이신데요. 장우성 교수님께서는 지금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계시고 또 사단법인 브랜드 평판연구소의 상임이사로 계십니다. 저도 좀 이 연구소 잠깐 찾아봤었는데 굉장히 그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발표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편하게 시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세션은 선생님 혼자 계셔서. 그리고 이후에 제가 질문을 좀 하고요. 예, 질문에 대한 토론 좀 이어서 저, 질문과 토론도 자유롭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어서 발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바티 이미지 평판 커뮤니케이션 플로우 요 과정에 대해서 개념을 고찰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사례를 좀 탐색해 보려고 하는데 그 실무적인 사례는 SBS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제가 또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게 있어서 이렇게 연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우리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뭐 연구 원고를 읽으셨듯이 이거는 논문 형태로 아주 완전 다듬어진 건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요즘 이제 그 평판 순위 뭐 이렇게 브랜드 평판 지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심지어는 이제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직접 이 브랜드 평판 지수를 언급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으면서 나름대로 이 브랜드 평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이제 조금씩 회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개념이 이렇게 그냥 회자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던 차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학계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브랜드 평판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걸그룹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상장 기업, 우수 지자체라든지, 그런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평판을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미디어에서 노출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전에는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어, 이제 연구가 됐고 또 그다음에 대상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미지와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혼동되는 그런 차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6월 5일 날 얼마 안 된 이제 프로그램인데
SBS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라우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아주 독특한 방식의 어떤 그 개념들이 제안이 돼서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로 아이덴티티와 이미지 평판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개념적인 고찰을 수행하고, 그다음 이미지와 평판의 개념적 차별화에 대해서 실무적 사긴 사례, 요즘 이제 어떻게 이것이 접근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라우드의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헌고 차례입니다. 기업 아이덴티티, 보통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물론 철학적인 뭐 배경부터 해서 심리학적인 어떤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마케팅적인 어떤 그 PR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 부분에서 좀 기업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개념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정체성이라든지 개별성 같은 어떤 그런 이제 특징들로 대변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시각적이라든지 특히 어떤 행동이라든지 하는 그런 측면들, 그런 특징들로서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에게 그 이제 어, 적용됐을 때는 그 조직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을 행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들로서 이제 개념이 지워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데 이런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런 그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어떤 아이덴티티 단서를 이제 그 소비자들이 혹은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부분들로 이제 설정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것이 마음속에 형성되는 이미지로 구체화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언급한 이제 학자가 이제 어, 월터 리프만의 이제 저서 여론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 끌어들여 우리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이든 우연적이든 간에 어떤 그 조직의 어떤 서들을 외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지각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본 연구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광고 마케팅 영역에서 이제 기업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기업 아이덴티티가 외부에 투영되어서 고객들이 마음속에 형성되는 그런 측면들로 이 지워져 있고, 그래서 기업 아이덴티티와 기업 평판 사이에서 이 기업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한 요소로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평판인데, 평판에서 사실은 평판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미지랑 뭐 이제 개념적인 이제 접근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지와 특별히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 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판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다울링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단에서 회사 역사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투영되는 어떤 시각적이고 그냥 마음속에 그려지는 영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평판은 그 어떤 실체적인 지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그 연구자들의 어떤 요 과정들, 아이덴티티 이미지 평판의 어떤 플로우 과정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의 요 그 기업 미션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것과 행동적인 요소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기업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자신을 그 기업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같으면 옛날에는 AS라든지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의 파란색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아이덴티티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미지로 이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노란색과 주황색 이 합쳐진 그런 어떤 뭔가의 어떤 그 로고를 보게 된다면, 그건 LG라든지 SK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바로 연상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기업에서의 아이덴티티를 외부에 투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기업 평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오른쪽에 다울링 같은 경우는 특히 기업 평판을 이제 그 반영적인 측면에서 존경, 존중, 신뢰, 신용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평판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랩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폼브론, 뭐 이제 그 반리엘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 기업 그 코퍼레이트 레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학문적으로 개념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판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판 지수, RQ 지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랩트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수정 보완해서 지금 현재 기업 평판 측정을 요 랩트랙이라고 하는 측정 체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랩트랙 요 제 오른쪽에 제시한 건 21년도에 발표된 랩트랙 결과입니다. 그래서 1위가 레고이고 10위가 소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점수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서 80점 이상이면 엑셀런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이 70점대를 이제 어, 그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자세하게 그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랩트랙 그 100위를 충족하는 기준은 2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총 아마 15개국 정도가 되는데 15개국 모두에서 20% 이상의 어떤 평균적인 친숙도를 가지고 있고, 그 15개 중에서 또 다시 또 8개 이상에서 20% 이상의 친숙도를 가진 그런 어떤 그 범위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측정을 한 결과 이제 중간값 67.3점을 초과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적합한 어떤 평판 점수에 도달했을 때 이 100위 안에 드는 어떤 이 기업이 선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를 1년 동안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특정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측정하는 100점 척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100점 만점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봐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 세계 15대 경제 대국에서 6만 8천 명 이상에 되는 응답자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이된 거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또 우리가 살펴볼 게, 근데 한국에서도 기업평판연구소라고 해서 이 브랜드 평판 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브랜드 평판이 사실은 이 제가 그 우리 교수님께서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그 기업 우리 브랜드 평판 연구소에서 좀 이 평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오랫동안 좀 시도를 했고 해왔고, 이제 초기에 이렇게 연구를 시작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수를 이제 그 조사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구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업평판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조직에서 브랜드 평판 지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름으로 해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부분들인데 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행동 분석을 참여 가치, 소통 가치, 미디어 가치, 소셜 가치, 재무 가치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평판 지수가 도출되는데 이것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이야기하는지를 파악하며 긍부정 평가와 미디어 관심도, 소통량 등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소통 지수를 이렇게 마련한다고 하고 있고, 뭐 소비자들의 평판 모니터링, 소비자 행동 분석, 마케팅 매출 증대,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언어 이그 용어라든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사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 평판 지수의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대학 브랜드 평판 지수를 좀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브랜드 평판 지수는 매월 측정이 됩니다.
이번에 6월 달에 한 그 브랜드 평판 지수를 보니까 표본수는 굉장히 그 밑으로도 많이 있는데 10위권까지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이제 1위는 뭐 이제 서울대, 그리고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이걸 다 총합해서 브랜드 평판 지수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이 지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그냥 빅데이터 온라인에서 언급된 데이터 언급된 횟수를 다 종합을 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브랜드 모니터 소비자 위원이 진행한 채널 평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이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제시되냐면은 6월 달에 이 결과를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비해서 22%가 증가를 했고, 그래서 소비 이슈 소통 확산, 이것도 앞에서 말했던 요런 이제 요런 용어들과는 또 항목들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서 좀 통일성이 약간 헷갈리는, 그런 일관성이 약간 헷갈리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제 소비자나 소비자 평가위원이 이제 이해관계자로서 이제 그 참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자료들이고, 그 다음에 측정 주기가 매월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평판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라든지 장기적인 구축, 오랜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성균관대학교를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지난 2021년 상반기간의 어떤 그 브랜드 평가 지수를 모아봤는데, 이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는 14위였다가 4월 달에는 8위, 4월 달이 가장 성균관대학교의 브랜드 평가 지수가 높았다가 현재 6월 달에는 15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의 브랜드 평가 지수를 보면은 14위 때는 340만 개, 340만인데 가장 높았던 8위 때는 240만 개고요. 그다음에 가장 낮은 22위 때도 240만 개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만 가지고 어떤 특정한 어떤 순위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 모집단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이제 그 언급된 횟수를 다 모아서 그냥 그 모아진 것을 그대로 그냥 다 계산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그냥 계속 매달 올리는 그런 어떤 형태로 우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브랜드 평판 지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평판에 대한 어떤 언급이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회자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실무적인 측면에서 회자되는 것들이 좀 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원래 본래의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평판이라는 것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라우드라고 하는 좀 독특한 어떤 발견할 수가 있어서 요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진영과 싸이라고 하는 요 거의 거물급 이제 뭐 엔터테이너이면서 사업가인 사람들인데, 이 두 프로듀서가 새롭게 오디션을 케이팝 이제 어, 가수들을 아이돌을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박진영 같은 경우는 벌써 굉장히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도 생각했을 적에 기존의 오디션 과정은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심사 기준이었던 춤과 노래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좀 더 이제 내년의 예술성까지 같은 새로운 어떤 기준을 더 포함시키겠다라고 기획을 한 게 이 라우드라고 하는 어, 선발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호출을 해서 이렇게 그냥 기량을 이제 선보이게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먼저 프로필 사진과 한 줄 자기소개를 통해서 먼저 자신을 표현하게 하고, 이 이미지를 먼저 심사위원들이
먼저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평가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프로필 사진과 한 줄 자기소개를 먼저 보는 이유는 이런 센스가 아이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 채팅방에서부터 평가를 이것을 올리게 하고 이것에서부터 진짜로 평가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션 방법인데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춤이나 노래를 선보이는 게 아니라 실력 무대와 매력 무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라우드의 이제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력 무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능력인 것이고 이제 매력 무대라고 하는 게 기존 오디션에서 보지 않았던 실력 이외에 본인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스스로가 한번 나타내 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사 방식도 예전에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숫자로 점수 매기고 뭐 그냥 심사 평하는 그런 정도였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액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면서 정말 자기의 마음에 울릴 정도로 마음에 들 때마다 스스로 한 단계씩 그 전진을 하게 하는데 이 의자가 실제로 나가게끔 이렇게 기획이 돼 있어서 심사자들 자기들 스스로도 굉장히 좀 뭔가 토론을 하면서 같이 이제 후보자들과 같이 몰입돼가는 그래서 시청자들도 같이 몰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차별화된 핵심 초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방식으로 기획을 한 이유를 이제 특히 박진영 프로듀서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까지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눈, 코, 입, 머리, 팔, 다리 이건 보이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이 보니까 이제 매력 무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 첫 번째 후보자가 이제 매력 무대를 보인 겁니다. 매력 무대를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와 함께한 퍼포먼스를 보니까 또 그다음 실력 무대를 또 봤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춤추는 걸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후보자가 제대로 보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사람의 안 보이는 부분들을 보이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이제 박지정 프로듀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싸이 역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매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인 춤 실력, 노래, 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갖춰진 어떤 기본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스타성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제 기획 의도에 맞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제가 파악한 거는 이게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그런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숨은 실력, 결국 실체화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까지 보면은 그냥 뭐 외모가 괜찮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이제 아이들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해서 뭐 길거리 뭐지 캐스팅을 한 거죠. 그래서 기획사가 계획적으로 얘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치장을 하고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 내보내는데 굉장히 허상에 가까운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많은 어떤 실체적인 문제점들이 많은 이제 아이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많은 뭐 특히 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잘못된 행동들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와서 밝혀지면서 중도 하차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기본적인 실력은 매니지먼트를 같이 하지만 그러나 매력 무대를 더 본다는 것은 기획사가 개입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없는 오타입니다. 없는 이미지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보겠다는 건데 개인의 능력인 확실한 아이덴티티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한계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 이런 식의 오디션을 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보면은
대체로 후보자들이 10대 초중반에 굉장히 놀라운 능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새로운 세대들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이게 K-팝 시장이 진일보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라우드 오디션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실체적인 아이덴티티에 기반한 이미지 개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래부터 평판에 본래적인 정의였지만, 그런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확인이 힘들거나 또 이미지와 구별하기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축적된 것이 평판이다, 기업의 행동에 이제 기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와 평판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모아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관점은 이미지와 평판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들. 대체로 이런 어떤 것들이 60, 70년대 이미지 연구가 주로 이미지라는 것에 대해서만 주로 회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관점이 생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평판과 이미지를 별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랑 되게 헷갈리고 혼동되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평판은 평판이고 이미지는 이미지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가 평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 세 가지 흐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미지와 평판을 비교해 보면은 이미지는 대상의 부분적인 특성이고 감성적 인상을 반영한다. 부분적, 감성적. 평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여러 각도에서 경험을 통해서 내린 평가를 축적한 평가치라서 총체적이고 그다음에 실체적인 측면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계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결론을 내린 거는, 사실 제가 그 발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논문으로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개념적으로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지와 평판에 대해서 개념들을 고찰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조절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 이전에는 사실은 그냥 이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어떤 실체라고 하는 게 굳이 표출하지 않더라도 그냥 거의 이제 직접적으로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평판은 사실은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좋은 시대가 이 매스미디어 이전 시대였다라면은, 지금 매스미디어가 출현하면서 사실 이때부터 이렇게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도 사실은 매스미디어 출연을 하면서 발달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다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미지와 어떤 현실적인 측면들이 좀 같이 가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이미지에 의해서만 평판이 형성되는 그런 측면들로 좀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요 시기 때는 이미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그래서 이 대중매체에서 중재되는 측면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유튜브와 SNS로 대변되는 이제 포스트 매스미디어 시대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소위 스타들,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연예계 스타들이 중도하차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은 실체적인 측면들이 이제 더 이상 매스미디어로 가릴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체에 기반하지 않는 이미지는 다 한계를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원래의 평판의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이덴티티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대중들에게 보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포스트 매스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이것이 이제 평판으로 이제 축적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이덴티티와 이미지가 결합돼서 이 평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우드를 통해서 비록 엔터테인먼트 영역이지만 이제 외모가 아닌 실체적인 내면의 재능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실무적인 어떤 그 요구들을 보면서 이미지의 기능과 역할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평판 조사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굉장히 뭐 평판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미지 조사와 굉장히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측정 방법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타당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것이 이제 그 음, 논문으로 이제 그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더 많은 연구들이 그 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행돼야겠지만,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이제 그 토론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희가 따로 토론자가 있는 게 아니어서 예, 제가 같이 토론을 좀 하고요. 그리고 예, 지금 저희 이거 조절을 좀 위해서 저희 문한나 박사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데 박사님께서도 질문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좀 질문이라는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예, 예, 무엇보다도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논문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 어, 지금 이제 아이디어 수준에서 한번 뭐 약간의 그 주제 토론 예, 같은 예, 상황인데, 예, 저는 사실 이제 이거 보내주신 거를 읽어보고, 일단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성해 주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었어요. 그랬는데, 예, 오늘 지금 이제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음, 개념적인 것에서도 이미지하고 평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적인 구분점에 대한 논의도 좀 있으셨고, 다른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일단은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예,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그 라우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사진 이미지로 나왔던 예시가 되는 딱 그 친구들, 그 어린 친구들에 대한 평판하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평가하는 예, 그런 순간도 일부러 좀 더 찾아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게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다시 봤지만 사실 앞에서 이론적으로 검토를 하셨던 내용과 예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라우드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실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는지 제가 잘 이해는 예, 잘 예, 못해요. 맞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게 아이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됐고 이미 그거가 분명 어떤 상품화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맥락이긴 한데 이 아이돌에 대한 평판에 대한 중요 요소가 물론 박진영이나 싸이 같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수장이기도 하고 또 수장에 가깝고 그리고 상품화하는 거에 대해서 프로듀서들이 있고 국내에서 어떻게 뭐 내노라 한 어떤 혁혁한 성과를 이루어냈었던 상품화의 프로듀서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어떤 연출되는 장면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심사하는 장면도. 근데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개념을 제시했던 것들과 학술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리서치가 좀 더 필요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론적인 컨텐츠랑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품이나 콘텐츠로서의 아이돌에 대한 기획이나 상품화나 홍보 과정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좀 논의를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 맥락하고 일반화를 해보실 때, 뭐 차라리 직접적으로 박진영이랑 싸이랑 인터뷰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송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그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 자체의 그 평가라든가 그러신 거였으면 이제 뭐 내용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였으면 예,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네, 네, 어떤 이미지나 평판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에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그런 것에 이 논문의 의도나 이런 것들로 방향을 잡아가실 거면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더 모으셔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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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당장에는 그냥 TV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네,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의식의 연결점이 있으셨다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어떤 부분에서
한참 고민을 하시던 중에 이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서 심사위원들이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하시는 건데, 또 굳이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 대해 이들이 발언하는 그 자체의 담론들이 사실은 오히려 저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이미지 뭐 이론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네, 수 네,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주 단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들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예, 들면, 국내에서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누적시켜 오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처럼 객관적인 심사자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 청소년들이 또는 심지어 뭐 어른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얘기하자면 어떤 그런 장기나 어떤 뭐 스타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의 수준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대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네, 그런 거 누군가 사무실 앞에서 같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여기 지금 그 노이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많은 대중들이 이 평가 기준의 객관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 때문에 뭐 배신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심각하게 살펴봐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아예 그 PD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 수준으로 연결이 되고 사실이기도 했고 네, 네.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영향력이 중요한 셀럽이 돼버렸는데, 이러한 평가 기준들이 일반적인 상황이나 수준에서 봤을 때 고려가 된다면 단순한 매력 지수나 실력 지수라는 것들이 이런 굉장히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심사위원들의 뭐 대중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구분점으로 사실 저는 굉장히 박진영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박진영이 어떤 그 청소년들에게 얘기하는 그 마치 무슨 사이비 교주 같은 음, 그런 담론들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음, 근데 그러한 불편한 요소들에서 비판점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것들이 객관적인 어떤 밸류들이 될 수 있는지, 서로에 대한 독립적인 밸류들 어떤 그런 개념들로서 구성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저는 그런 어,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네, 그런 네, 것들이 지수화돼서 객관화되어서 기업을 평가하고 그 우리나라의 어떤 다양한 상품들을 평가하는 브랜드 지수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비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학술적인 부분으로 발전을 계속해서 시키실 상황이라면, 그리고 기업에 또 어떤 될 수 있는 것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면 적어도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의 그, 그 객관성, 재미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공감이 아주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영향력이 있는 두 인물이 실제적으로 사실은 음, 어떤 뭐 교수님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학술적인 수준에서 미디어나 이미지에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미지의 기준점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 아닐 거고, 당연히 어느 누구도 읽지 않는 그런 논문에서 나오는 개념은 아닐 거고, 분명히 어떻게 보면 TV에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보게 된 이들 둘의 언급으로 오히려 사실은 상품과 시장의 방향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 거 안에서 무엇보다도 그 잠재성이라든가
또는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다는 부분에 공감이 되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더 하고 싶었던 게 코멘트 같아요. 질문입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답변은 바로 하셔도 되고 제가 무난하게요. 박사님 질문 좀 네, 컨트롤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까지 제가 아, 부탁드렸어요. 오늘 발표 토론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학생쇼 먼저 오셨으니까. 하나 정도 네. 할까요? 답변 듣기 전에. 그냥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해하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불변의 가치거든요. 소비자들, 수용자들의 이제 머릿속에 인식된. 근데 평판은 이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기준에서 본다면은 브랜드와 평판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간극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었어요. 네, 문한나 박사님 그쪽 네트워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좀 끊기죠. 네, 네. 전에까지만 저희는 들었는데. 아이고. 네, 그러면 일단 뭐 네, 나중에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듣고 박사님께서 혹시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그 질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맞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어,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이렇게 뭐 같이 좀 이 내용들이 모아지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라우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개념들이 여기에서 뭔가 좀 색다르게 이야기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서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진영이나 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체로도 뭐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객관적이고 신뢰적이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제 결국은 미디어에서 어떤 이미지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근을 한 것이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제까지처럼 여기서는 좀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약간 뭐 갑자기 그냥 순간적으로 필이 꽂혔다고나 할까 좀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드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3회 이제까지 3회인가 이제 봤는데 저는 1회와 2회 정도쯤에서 이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요즘 평판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좀 미디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미지하고 굉장히 혼동되고 있고 평판 정말로 본래적인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미지와 그다음에 또 이 아이덴티티를 구별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그런 어떤 단서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평판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새롭게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제 내본 것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게 정리를 하면서도 이게 꼭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 광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평판 커뮤니케이션하고는 사실은 좀 일치하지가 않고 좀 약간 겉돈다라는 걸 저도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것을 이제 논문으로 만약 발전시킨다라면 그때는 이제 뭐랄까 좀 이것은 그야말로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뭐 이제 따로 자료 수집을 해야겠죠. 자료 수집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문헌 연구도 사실은 제가 뭐 이제
옛날에 했던 그 연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 사례로 기술을 한 거고 현재 어떻게까지 진행돼 있는지도 새롭게 이제 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아이디어일 뿐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보다 완성된 이제 논문으로 좀 발전시킬 측면이 있고 특히 이런 측면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 의견들을 좀 많이 듣고 싶었고 교수님께서 또 좋은 어떤 그 토론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좀 새롭게 논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그, 뭐지, 어떤, 평가하고, 저 어떻게 보면 평가하거나 이런 것이 하고 예, 싶었던 아니, 건 없는데, 예,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 정말로 평판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작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는 발표는 토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토요일 아침 일찍 시간부터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더 그 청소년들이 그리고 저희가 아이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좀 더 이미지와 평판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브랜드 평판 지수 브랜드 그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려해야 될 그 기업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